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많이 어려웠나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진 않았는데 특히 18번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렸길래 이거 풀이하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왜 그래? 쌤, 노벨상 발표 났다는데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았대요. 어? 진짜? 와! 야, 너네 한강 작가님 책 다 읽어봤지? 한강 작가님 책을 아무도 안 읽어봤다고? 민식이, 두철이, 너네 아무도 안 읽어봤다고?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오늘 미적분을 가르칠 때가 아니네. 한강 작가님 책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바로 하드한 것부터 읽기보다는 쌤이 책 순서까지 좀 설정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노벨 문학상은요, 그 작가의 전체 삶, 그 작가가 쓴 모든 작품들, 문학적인 정서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작가 본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정수를 알고 싶다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여러 개의 책을 읽어보는 걸 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자, 첫 번째로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남자는요, 시력을 잃어갑니다. 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여자는 말을 잃어가. 실언을 하고 있어.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몸짓 발짓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못 봐. 이 남자는 안경을 끼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고로 이 안경이 파괴가 됩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끌어주고 구원해준 게 누구예요? 이 말을 잃어가는 여자예요. 이 만남도 너무 영화적이잖아.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히랍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히랍어 강사야, 강사. 그리고 이 여자는 수강생이야. 히라버라는 건 지금은 없어진 고대 언어예요. 왜 이 히라버를 가지고 소통을 할까 봤더니 히라버라는 게 굉장히 자주적인 언어라는 거지. 뭐 어떤 단어와도 결합되길 기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는 표현이 되는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남녀가 독립적인 언어를 매개체로 소통하는 게 난 너무 로맨틱하다고 느껴지더라고. 이 작품은 사실 어떤 장면들에 대한 그냥 묘사에 가까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말맛, 글맛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명료하게 보여. 잘 짜여진 천을 약간 눈을 감고 만지는 느낌도 들고,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인물이 만나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소설 속 두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지 배워가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자,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채식주의자. 너네들 사실 이 안에는 3개의 다른 작품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3개의 소설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연작이야. 그래서 스토리가 하나로 크게 다 이어지거든? 주인공 영혜라는 인물이 있어. 근데 그 영혜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제3자의 시선으로 각각 쓰여진 거야.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남편의 시점, 그리고 몽고반점은 영혜의 형부, 언니의 남편이야. 언니의 남편. 그리고 마지막은 친언니의 시점으로 씌워진 건데, 영혜가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와서 너 왜 그래? 막 물어봤더니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야. 내가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꿨어. 그때부터 영혜가 채식을 시작해. 고기를 어제까지 잘 먹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고기를 안 먹는데, 또 남편이 일 갔다가 들어오면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잘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남편을 계속 피하는 거야. 네가 육식을 하니까 네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남편이 하다가 특단의 방법을 써야겠다 하고 영혜의 친정 식구들을 다 불러. 얘가 그래도 친정 식구들 있으면 좀 먹겠지, 고기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데 거기서도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영혜의 아버지가 영혜 입에 강제로 고기를 쑤셔 넣어. 그래서 영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엌으로 가서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거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일부가 마무리돼. 이 한강 작가님의 소설이 조금 하다할 수 있는지 표현했는지 알겠지? 이런 소재들이 조금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채식주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육식을 하지 말자, 채식을 하자,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결코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영혜가 정신병원을 갔다 온 뒤의 시점이야. 형부의 시선으로 글이 쓰여지는데, 영혜의 형부는 뭘 하는 사람이냐? 비디오 아티스트야. 형부가 영혜의 몸에 어릴 때 몽고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예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영혜한테 가. 너의 나체에 다른 물감들을 칠해서 그런 걸 뭔가 예술로 승화를 시켜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하잖아. 외설적인 시도고. 근데 영혜가 이거를 또 오케이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 형부가 사실은 영혜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둘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명확하잖아. 근데 결국 그 선을 넘어버려. 그리고 그거를 언니가 알아버려. 언니한테 들키는 순간 형부는 결국 모든 가족을 잃게 되고 영혜는 다시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그리고 3부로 넘어가는데, 난 3부에서 주는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다고 느꼈는데, 이 영혜의 언니 인혜라는 사람이 사실 처음에는 이 영혜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혜를 간호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아주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 영애가 정말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 개를 때려 죽인 거야. 근데 그 장면이 영애한테는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은 거지. 어떠한 존재가 자신이 좀 더 우위에 있고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생명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그 폭력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은 거야. 그래서 영애는 나는 결코 저런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영애가 처음에 꿈을 꿨다 그랬잖아. 그 꿈이 뭐였냐면 자기가 피를 묻히고 막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었대. 어쨌든 육식이라는 건 우리가 힘을 더 많이 가졌으므로 다른 생명들의 목숨을 강제로 앗아서 하는 행위니까 그 또한 폭력적이라고 영애는 느꼈던 거지. 영애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 나는 여기 마지막이 너무 문학적이라서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언니 내 대장은 다 태화해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 나에게 물을 줘. 그래서 왜 나무일까? 나무는 가만보면 누구한테 막 그렇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이 옆에서 막 뭘 한다고 본인이 영향을 받지도 않아. 어쨌든 그냥 본인은 본인의 삶을 쭉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인 거거든. 그래서 영애는 본인이 채식을 하기로 결정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각종 방식으로 자신에게 폭력과 간섭을 행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주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네, 마지막은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입니다. 할리멀에서 이제 한강 작가님을 수상한 이유를 내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작품이 그 메시지에 가장 크게 와닿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 이 작품은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 하나의 큰 사건을 기억하는 서로 다른 6명의 시선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첫 번째로 1부는 동호의 시선이야. 동호라는 애가 친구랑 민주화운동을 했어.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총을 맞은 거야. 정대라는 친구인데 동호는 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주다가는 자기도 죽거나 붙잡힐 것 같아서 도망을 간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서 그 죄책감이 있다가 도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시신수습을 도와. 여기 곧 군대가 오겠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시신수습을 돕다가 결국 죽거든.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되고 2부는 그 총을 맞은 친구 정대의 시선이야. 되게 특이한 게 영혼의 시점이야. 정대가 이미 총을 맞았고 시체가 어떻게 불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리고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은숙인데, 은숙이는 동호랑 같이 그 병원에서 시신수습 돕다가 결국 살아남았어. 내가 살아남았음에도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그러다가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희곡 출판을 돕게 되고, 그때 결국 그 억압받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호를 다시금 추억하게 되지. 4번은 또 동호랑 같이 있던 인물인 진수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진수는 감옥에 끌려가게 돼. 이 진수라는 애는 붙잡힐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한테 정말 극심한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재판까지 가서 7년형을 선고받는데 증거 불충으로 결국 풀려나긴 하거든. 그치만 나와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학생의 시선이 있고, 5번째는 선주야. 선주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 근데 선주가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거야. 6번째는 동호의 어머니. 동호 어머니는 동호가 죽기 전에 그 도청에 있는 병원으로 동호를 데리러 갔지만 결국 동호를 만나지 못하고 동호가 죽었어. 그 뒤에 이제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를 같이 하다가 동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시위를 멈추셨는데 동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야. 소재가 무겁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죽은 인물과 그 죽은 인물을 그리워하다가 또 죽은 인물과 죽은 인물을 돕다가 살아남아서 체제에 저항하는 언론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고문을 당했지만 밖에 풀려나와서 자살을 한 인물, 그 자살을 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용기 내어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 그런 직접적인 희생자의 유가족, 그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읽다 보면 정말 힘들어. 묘사가 너무 사실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작품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너무 힘든 구절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읽다가 책을 많이 덮었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을 원어로 읽어보는 경험이 우리 생에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작품이라는 건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는 이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선선하고 가을인데 또 노벨상 수상자도 한국에서 나왔겠다. 이보다 더 좋은 핑계가 어딨어요. 책 한번 읽어보는 거 어떨까 추천드려요. 이런 좋은 기회로 수업 땡땡이 치는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쿠키 영상!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은 밤에 내리는 비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밤에 비가 내리면 낮 동안 땅이 말라 있었으니까 그 땅들이 좀 촉촉하게 졌겠죠.
근데 이 비가 그치질 않아.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계속 와.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촉촉하다 못해 좀 축축해지고 몸이 떨려. 너무 추워서. 그러다 아침에 오면 밤 동안 물을 흠뻑 머금은 땅에서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씨앗에서 뭔가 자라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하드한 작품부터 읽었다가 와! 이 작가님을 안 맞는데 하고 손 떼버리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순서대로 조금 라이트한 작품부터 조금 읽어나가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짜 안녕!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팬입니다. 한강 작품님의 한강 작품님? 너무 붙였었나? 아이씨 너 벨스타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웃음보 터졌어. 진짜? 노벨 작가님 누구셔?